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레스토랑을 찢어버렸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화살처럼 저를 향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여자, 그 앞에서 고함치는 남자, 구경만 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순간 무릎 꿇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세상에, 제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본 적 없는 며느리. 생일 축하 한마디 건네기도 어색했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지금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굴욕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뒤늦은 모성애였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평생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했던 제가. 그런데 그 순간만은 달랐어요. 내 며느리가 저런 치욕을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끼어들자 레스토랑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손님들이 편을 갈라 싸우고 직원들이 당황해하고 급기야는 경찰까지 왔거든요. 아, 그것도 놀라시겠지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전국 뉴스예요. 조용히 살던 70 노인이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제게 한 말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마지막 이야기, 잊혀질 뻔한 인생의 교훈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4명이 모이는 자리였죠. 모두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함께 있으면 여전히 10대 소녀들 같았습니다.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영숙이가 제안했죠. 평소 같으면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요즘 며느리 은주가 호텔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은은한 조명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우리 4명은 창가 자리에 앉았죠.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손자 녀석은 잘 크고 있어? 응, 잘 크고 있어.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키가 나보다 훨씬 커졌어. 우리는 손자, 손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건강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순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말순아, 며느리는 요즘 어떻게 지내? 호텔에서 일한다며? 응, 맞아. 최근에 팀장으로 승진했어. 정말 열심히 하더라.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결혼 후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왔거든요. 처음에는 말단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팀을 이끄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영숙이가 감탄했습니다. 와, 대단하네. 요즘 여자들 정말 능력 있어. 우리 때와는 다르지. 맞아. 우리는 결혼하면 집안일만 했는데 말이야. 친구들의 칭찬을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실 며느리와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자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코스 요리를 시켰어요.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들이었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은 시절 추억도 떠올리고 요즘 세상 이야기도 했죠. 모든 게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미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오랜만이네. 이렇게 4명이 모이기 쉽지 않은데. 맞아. 다들 바쁘게 살아서 말이야.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 우리 나이에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으며 웃었어요. 이런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꼈죠. 나이가 들수록 옛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어요. 예쁘게 장식된 전체 요리였죠. 우리는 사진을 찍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벌어질 일을 말이에요. 두 번째 요리가 나왔을 때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홀 저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이가 울거나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말이죠. 미자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저쪽에서 무슨 일이야? 글쎄, 뭔지 모르겠네. 순이도 목을 길게 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화를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 같았죠. 영숙이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 시끄럽네. 좋은 분위기가 깨지잖아. 맞아. 레스토랑에서 저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고개를 돌려 다시 우리 이야기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뭔가를 따지는 듯한 톤이었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렸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죠.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 사람 목소리 너무 큰 것 같지 않아? 응, 좀 그런 것 같아. 직원이 나서야 할 텐데. 그때 웨이터 한 명이 급하게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래도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봐. 요즘 손님들 까다로워서 말이야. 그런가? 그럼 빨리 해결되겠지. 영숙이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소리가 잠시 작아졌어요. 웨이터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몇 분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사과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음식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자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말순아, 괜찮아?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그냥 시끄러워서 그래.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서비스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친구들은 여전히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만은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소란이 일어나는 곳을 지나가야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죠. 멀리서 보니 한 테이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과 웨이터 2명, 그리고 화가 난 손님이 서 있었어요. 저는 살짝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님 앞에서 사과하고 있었죠.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은주였어요. 제 며느리 은주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며느리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팀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죠. 화가 난 손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음식을 가져와? 완전히 식었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계속 사과만 하고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렇게 모욕당하고 있다니요. 손님이 계속 소리쳤어요. 다시 준비하면 뭐해? 이미 기분이 다 상했는데. 이런 곳이 고급 레스토랑이야? 은주는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주변에 서 있던 매니저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주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며느리가 저런 취급을 받다니요. 팀장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다니요. 손님이 또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아? 부끄럽지도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를, 제 가족을 저렇게 모욕하는 걸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아무도 제 며느리를 저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은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해야 한다는 걸요. 제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큰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은주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런 서비스로 장사하겠다고? 완전히 엉망이잖아. 그때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요.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님도 매니저도 직원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은주도 고개를 들어 저를 봤죠.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를 본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어머니, 은주가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화가 난 손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손님이 황당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뭐 하긴요? 이 직원이 실수해서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진다고요? 사람을 저렇게 무릎 꿇리는 게 따지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그건 그냥 사과하는 거잖아요. 사과요?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라도 지었나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은주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시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일어나라고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저는 며느리를 제 뒤로 가리키며 손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내 며느리를 저렇게 모욕해요? 며느리라고요? 네, 제 며느리예요.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더 이상 주저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실수한 건 맞잖아요. 실수요?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온 게 그렇게 큰 실수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릎 꿇려도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말에 공감하고 있었던 거죠. 매니저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조용히 해결하겠다고요? 당신들이 내 며느리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매니저를 향해서도 소리쳤습니다. 직원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은주가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머님, 그만해 주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면 어때요?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다시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딸이나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겠어요? 손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죠. 그건, 그렇지만 뭐예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요. 직업이 뭐든 상관없이요. 레스토랑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며느리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외침이 끝나자 레스토랑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서로 속삭이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어떤 분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쪽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직원을 무릎 꿇릴 일은 아니죠. 손님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리자 얼굴이 빨갛게 변했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서비스가 엉망이었다고요. 그러면서도 목소리는 전보다 작아졌어요. 아까처럼 당당하지 못했죠. 매니저가 급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모든 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겠다고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저는 그 직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제대로 못 지켜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 직원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어요. 아까부터 보니까 그 직원분이 정말 열심히 사과하더라고요. 좀 심했던 것 같은데요.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고마웠죠. 하지만 화가 난 손님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여기 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차가운 음식을 받았다고요. 은주가 앞으로 나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야. 은주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저는 다시 며느리를 뒤로 가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자꾸 내 며느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자 호텔 총지배인이 나타났어요. 상황이 커진 걸 알고 온 것 같았죠. 무슨 일이십니까? 지배인님, 이분들이 은주 팀장님에게. 매니저가 급하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배인이시라고요?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겠네요. 네. 무슨. 당신 직원이 손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세요? 지배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지금도 모르는 척 하려고 하네요.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무릎 꿇고 있었어요.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실수해도 그렇죠. 분위기가 점점 저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죠. 화가 난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저만 나쁜 사람 취급해요? 저도 돈 내고 온 손님이라고요. 은주가 또 나서려고 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습니다. 이만. 괜찮지 않아요. 절대 괜찮지 않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런 취급받는 걸 보고 어떻게 괜찮다고 해요? 레스토랑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를 지지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다며 불편해했죠.
지배인이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일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조용한 곳에서요? 여기서 해결해야죠. 상황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웨이터가 앞으로 나왔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배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배인이 그를 바라봤어요. 지금이 아니야.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말해야 해요. 웨이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고 있는 게 보였죠. 사실은 음식이 늦게 나간 게 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뭐라고? 화가 난 손님이 소리쳤어요. 웨이터가 계속 말했습니다. 손님께서 주문을 3번이나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스테이크를 주문하시더니 갑자기 생선으로 바꾸시고 또 다시 파스타로 바꾸셨거든요.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주방에서 다시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린 거예요. 팀장님은 계속 주방에 재촉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 일이었구나. 주문을 3번이나 바꾸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직원 잘못이 아니잖아. 웨이터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갔을 때도 뜨거웠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럼 왜 차갑다고 했어요? 손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다른 웨이터도 나왔어요. 손님께서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동안 음식이 식은 거예요. 10분 정도 그냥 놔두셨어요. 뭐라고? 그때서야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직원이 용기를 냈습니다. 팀장님이 음식을 다시 데워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손님께서 화를 내시며 그냥 이대로 먹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한 입 드시고는 차갑다고. 거짓말하지 마. 손님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증언을 시작했거든요. 저도 봤어요. 그 손님이 화장실 갔을 때 음식이 그대로 있었어요. 맞아요. 직원분이 정말 정중하게 대했는데 말이에요.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손님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더 잘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에요. 지배인이 당황하며 손님에게 말했어요. 손님,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합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손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거짓이 들통난 게 부끄러웠나 봐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이제 알겠지?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함이 풀린 눈물이었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옳았네요. 직원을 지켜준 거 멋있어요. 용기 있으시네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제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정도로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코리아 뉴스 기자입니다. 기자라고요? 네, 지인이 이 상황을 제보해줘서 급히 달려왔어요. 말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기자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잖아요.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지배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기사로 나가는 건 아니죠? 그건 인터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을 위해 나서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와는 평소에 어떤 사이셨나요? 사실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은주도 저를 바라봤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서먹했죠. 그런데 왜 나서셨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내 가족이 저렇게 당하는 걸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은주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자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서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은주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놀랐어요. 부끄럽기도 했고, 하지만 고마웠어요. 그때 지배인이 급하게 나서며 말했어요. 저희 호텔에서 공식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원 보호에 소홀했던 점 깊이 반성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개선하고 직원 인권 보호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 됐네요. 당연히 그래야죠. 할머니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직원도 사람이에요. 손님도 사람이고요. 서로 존중하며 지내면 안 될까요?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서로 지켜줘야 해요.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